좋아요, 구독! 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이슈 분석으로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현대차가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다시 한번 그 자리를 공고히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좋은 소식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이 점유율 순위가 뒤로 물러났다라는 뉴스도 전해졌는데요. 자, 오늘 최진욱 팀장과 함께 이 전기차 전환 가속화 시대의 투자 전략 과연 어떻게 짜나가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전기차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정말 이제는 현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시장에서 현대차의 이 입지가 정말 큰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유럽 시장에서는 비교적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차, 테슬라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다 이런 네네, 뉴스들도 그렇죠. 저희가 봤는데 지금 나온 뉴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4위로 내려앉았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현대차의 성과, 현 주가 구간과 함께 좀 짚어주시죠. 일단 21년도에 이제 현대랑 기아 같은 경우가 좀 세계 시장 점유율 좀 4위를 좀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기차 100% 시대로 가는 이유는 결국에 이제 내연가스에 대한 수요를 좀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지금 차량도 지금 전기차 쪽으로 좀 많이 지금 소폭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 앞전에도 저희가 이제 전기차 하게 되면 이제 테슬라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테슬라는 미국에서는 압도적으로 좀 1위를 달성을 현재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밑으로 이제 포드도 존재는 하지만 일단 포드 쪽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가 이번에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 4위를 기록을 했다는 것은 일단은 이제 이례적으로 보면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가시성 자체가 여전히 지금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분기 때도 실적이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하면서 실적 좀 서프라이즈는 좀 달성을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근데 일단은 이 부분이 이제 고환율에 대한 수혜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제 앞전에 좀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 칩 부족 현상 이런 부분들에도 분명히 지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전년 대비해서 지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온 상황이죠. 3분기 실적 또한 현재 또 좋게 나오려고 하는 그런 전망치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믹스 개선이 우선 효과가 되면서 극대화가 되면서 이번에 좀 매출이 좀 증가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볼륨은 당연히 좀 감소가 된 이 영향도 있고 일단 이 부분은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도 일단 실적치는 컨센트 대비 좀 상회하는 움직임이 일단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딱 시장만 딱 보고 느끼면은 일단 넷플릭스가 3분기 좀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넷플릭스가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우리 시장에서 OTT 관련주들이 지금 좀 수급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좀 시장이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좀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OTT 관련주들이 지금 넷플릭스 영향으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시장이 이제 하반기 들어서서 실적주 위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2분기 내수 시장 대기 수요가 지금 52만 대에서 지금 64만으로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수요가 지금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대기 수요가 지금 증가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 테슬라가 이번 3분기 실적 자체가 출하량이 조금 감소를 할 거다라는 지금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현대차가 지금 입지적으로 보나 그리고 이제 캐파적으로 봐도 일단 이제 테슬라를 지금 당장에 좀 따라가기에는 분명히 좀 힘든 감은 있습니다. 점유율 차이가 너무 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테슬라를 제치겠다라는 그런 전망치는 일단 지금으로서는 너무 앞서간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대차 1분기, 2분기 실적으로만 봐도 지금 3분기, 4분기 실적이 1, 2분기에 전년 대비해서 이미 벌써 영업이익이나 그리고 이제 단기 순이익이 지금 거의 전년 대비해서 지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봤을 때는 일단 고환율 수혜가 저는 좀 중점적으로 좀 크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강달러 현상 자체가 일단 지금 한순간에 바닥으로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고환율 수혜는 지금 하반기까지도 좀 꾸준히 유지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지금 이제 시장을 딱 봤을 때 현대차의 주가 자체가 좀 높은 밸류 구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좀 성장 밸류를 조금 현대차는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를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투자자는 없을 겁니다. 결국엔 좀 중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보고 좀 투자 매개체로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 자체는 오히려 저는 조금 시장이 좀 저평가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의견들 주셨습니다. 지금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좀 저평가를 받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적 이야기도 나온 김에 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차 3분기 실적 좋을 것 같다, 뭐 네. 역대급 기록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제 장 마감한 이후부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3분기 실적에 지금 거의 뭐 3조에 달하는 충당금 반영하겠다라고 현대차가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좀 이게 실적에 좀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우선 전분기 때 너무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분기 때 실적이 너무 잘 나왔는데 3분기 들어서도 지금 그러니까 이제 1분기, 2분기 때 나왔던 말은 하반기 들어서서 이 반도체 칩 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될 거다. 그럼 공급망이 좀 풀리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현대나 이런 기술주들에는 중심적으로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까지도 결국엔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의 타격을 지금 일단은 지금 완성차 업체들 좀 받을 거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좀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그에 따른 주가 영향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인 시너지를 봐야 됩니다. 현대차는. 중장기적인 시너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가 세계 시장 점유율이 10%대도 안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지금 100% 시대가 열린다고 봤을 때는 지금 7%, 8%권 육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차가 이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고 미국에서 점유율을 지금 포드도 지금 앞서가고 포드나 거의 뭐 대등대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까지는 아직 좀 멀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보면은 앞으로의 성장치가 저는 현대차는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앞전에도 수소 트럭 사업을 했었다가 좀 중단을 했었거든요. 결국에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 기업에 대한 실적에 반영이 아직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득을 못 보는 거죠. 이득을 못 보니까 최근 들어서 지금 수소 트럭도 미국 쪽에만 지금 다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쪽의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현대차도 지금 앞으로의 좀 미래 성장성 산업에 대해서 계속 R&D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까지 착수가 확실히 된다고 하면은 결국 감축법에 대한 수혜도 저는 좀 받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보면은 오히려 지금 3분기가 2분기 대비해서 뭐 보합을 유지한다거나 이런 영업이익이 나와도 오히려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본다면은 저는 좀 현대차가 이 정도의 조금 피해를 볼 거다라는 이 이슈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볼 거다라고는 아직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현대차 오히려 지금 뭐 단기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비용들 반영할 거 하고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어쨌거나 점유율 순위가 뒤로 좀 물러나기는 했습니다. 뭐 지금 경쟁이 워낙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 같기는 한데 미국 시장에서 GM이 향후 2025년까지 약 10종의 전기차를 한국에서도 지금 판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경쟁이 앞으로 더 치열해지겠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자, GM이 한국 시장의 공략을 확대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자동차주 또 넓혀서 부품주에는 과연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이 관련주들 좀 같이 짚어주시죠. 일단 이제 GM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기업이 적자거든요. 기업이 계속 적자였는데 이번에 신차로 인해 가지고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GM 측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수익성은 좀 개선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조금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25년까지 신차를 지금 대거 출시를 한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엔 대형 SUV 트럭 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은 포드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점유율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포드가 지금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지금 픽업 트럭인 시에라가 출시를 한다고 해도 이 부분이 얼마나 고객 수요한테
인기를 몰이를 할 거냐 이게 가장 저는 좀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제 GM이 지금 25년까지 신차를 대거 출시를 한다는 것은 결국엔 지금 실적이 계속 적자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든 지금 메꿔야 되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오는 거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지금 시에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쉐보레 풀사이즈 SUV 타호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시장에 출범을 하고 나서 고객의 수요층이 얼마나 인기몰이를 하는지가 저는 조금 이 부분에 좀 중점을 좀 둬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이제 오랜 기간 적자를 유지를 했다 보니까 이번 신차에는 어느 정도 좀 사활을 많이 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GM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현재로선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번 신차 공략이 만약에 좀 잘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 좀 수익성이 견조하게 좀 나와줄 수가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지금 전기차용 구동 부품에서 전략적으로 좀 파트너사가 LG전자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지금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LG전자가 지금 실적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GM이 이번에 신차까지 출범을 하면서 LG전자 쪽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실적 가의성이 좀 연계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소부장들이나 아니면 대장주의 부품주들 역시 수혜는 충분히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우리가 기대감의 초반에 좀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GM이 신차를 내보낸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부품주들이 좀 기대감에 좀 많이 움직입니다. 이제 기대감이 움직여서 거품이 낀 상태에서 연속성으로 뭔가 좀 전망치가 안 좋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좀 뉴스가 안 좋게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투매 물량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일단 기대감은 조성은 되겠죠. 기대감은 조성은 되겠지만 일단 지금 국내에서도 포드가 지금 대형 픽업 트럭에서는 점유율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포드 쪽에 대한 점유율을 공략을 얼마나 하고 시에라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시장이 공략을 할지가 일단은 지금 좀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의해서 만약 수익성이 턴어라운드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재료가 될 수는 있겠죠.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에 일단은 주가가 반영은 하지만 그 이후에 포드를 잡고 국내에서 얼마나 시장 점유율을 높이냐 이게 관건인 거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초반은 기대감에 내가 매수를 했어도 이걸 지금 중장기적으로 좀 시너지 효과를 보면서 끌고 갈 만한 캐파가 있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저는 전망치를 좀 보고 앞으로 나오는 예상한 결과치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GM이 지금 신차들 출시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이게 좀 긍정적인 결과를 진짜 실질적으로 내는지는 경쟁사인 포드를 좀 제쳐내는지 이런 그렇죠.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기차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이 전기차 확산세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지금 뭐 3분기 동안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70% 정도 늘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자체도 인플레 감축법 안 그렇죠. 꺼내들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지금 인플레 감축 법안 이야기 나오고 난 이후에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또 현대차, 기아 모두 좀 같이 휘청휘청 흔들리고 뭐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자, 팀장님께서는 지금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 전기차 이 주가들 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이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일단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인플레 감축법이 물론 이제 미국 완성차 업체에는 좀 수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전분기 때, 2분기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게 현대랑 기아의 부분에 악재로 반영이 될 거다. 수익성에 무조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쏟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게 이 간축법 법안 발의 자체가 미국 쪽에 대한 수혜는 물론 맞지만 완성차 업체가 지금 저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각국의 지금 완성차 업체들 도요타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혼다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런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현대랑 기아만 이에 따른 좀 수익성에 대한 주가가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완성차 업체 쪽에 대한 영향은 맞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지금 미국 조지아 공장 이게 저는 조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조지아 공장이 얼마나 좀 착수가 빨리 들어가서 공장이 설립이 되게 되면은 결국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출을 진행을 안 하고 미국 쪽에서 생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미국에 대한 간축법 수혜를 현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앞으로의 이제 중장기적인 시너지 효과는 저는 물론 현대차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매번 드렸던 부분이고 이 전기차 수요 자체가 지금 코로나19 확산 영향 때문에 조금 20년대 주춤하긴 했지만 20년 하반기부터 다시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고성장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뒤따라오는 섹터들도 굉장히 많죠. 이제 뭐 전기차가 올라가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당연히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배터리 관련주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배터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에 따른 또 부수적으로 폐배터리까지 같이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좀 기술적인 산업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간축법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가 만약에 반영을 했으면은 이미 처음부터 반영을 했을 겁니다. 이 얘기는 앞전에도 나왔던 부분들인데 그때 당시에도 현대차가 좀 크게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 전망치를 보고 주가가 지금 반영을 하고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감축법이 좀 주가에 악영향으로 좀 계속 미칠 거다라고는 지금 보고 있지가 않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8월에 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9월에 좀 더 본격화됐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해서 현대차 주가가 빠지려고 했다면 지금보다도 더 빠졌어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해서 국내 업계에 좀 큰 피해 입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좀 마음 진정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금 포스코케미칼이 포드에 양극재 공급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또 장중에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포스코케미칼 포드양 양극재 공급과 관련해서 조금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 공급 계약 체결 이후에 과연 주가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까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응급체 생산 업체였거든요. 근데 지금 양극재 쪽에 대한 좀 포드에 지금 이제 공급을 좀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 좀 주가가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응급체 쪽에 대한 수익성은 굉장히 좋았어요. 포스코케미칼이. 그런데 양극재 쪽에 대한 수익성이 이렇게 좋을 거다라는 것은 이제 리서치에서도 그렇게 좀 예상을 많이 못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을 많이 못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포드랑 양극재 부분에 있어서 공급을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주가가 뒤늦게 지금 반응을 하는 거죠. 반영을 하면서 원래는 응급체 업체인데 불구하고 양극재까지 같이 수익성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엔 밸류 자체가 고가 밸류에서 지금 많이 주가가 밀렸거든요. 주가가 밀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음극체와 양극체 수익성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 자체는 오히려 고밸류 자체로 좀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이제 음극체나 양극체나 신규 고객이 계속 확보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간축법에 대한 수혜를 분명히 포스코케미칼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신규 고객까지 만약에 확보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현재 하고 있는 생산량 자체를 더더욱 눌리겠죠. 더더욱 눌리다 보면은 당연히 그에 따른 이제 수출적인 수혜 역시 포스코케미칼이 현재로서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좀 뒤늦게 저는 좀 주가에 좀 3일 전부터 좀 반응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양극체하고 음극체 두 개의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케미칼 자체가 일단 현재로서는 투자적인 좀 매력 자체가 좀 높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이제 포드 쪽에 대한 계약 이후에 또 다른 공급 계약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는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주가만 딱 놓고 보면은 좀 굉장히 높은 밸류로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딱 봤을 때는 고밸류 형성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앞으로 포스코케미칼은 성장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음극체 하나에 대한 이 부분만 지금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수익성을 견인하고 그게 주가를 반영을 했다고 하게 되면 이번엔 양극이랑 음극이랑 같이 주가가 반응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스탠스적인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상으로 봤을 때도 오히려 지금 저는 밸류가 지금은 좀 고밸류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로 우선 포스코케미칼은 좀 접근을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포스코케미칼 지금 현재로서는 이 포드양 양극재 공급과 관련해서 일단은 좀 선을 그어놓은 상태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들 나오는지 같이 좀 체크를 하면서 주가 움직임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전기차 시장의 확대 국면에서 배터리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수순이겠죠. 네, 건설업계 역시 지금 전동화 전환에 힘을 쏟고 있어서 더욱더 이런 배터리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 K 배터리의 수혜 어느 정도나 좀 예상이 되는지 저희가 좀 점쳐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투자 전략까지 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전기차 배터리팩 시장 규모가 지금 25년까지 200조 원까지 지금 달할 거라고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100% 시대가 오게 되면은 결국엔 배터리 쪽에도 분명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유심히 보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엔솔 자체가 이제 초반에 상장을 하고 나서 그때 앞으로의 좀 캐파치가 좀 너무 낮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뒤늦게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업 가치만 딱 놓고 보면은 일단 매분기마다 지금 꾸준하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미국의 임출래 감축법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국 내 전통 완성차 제조사들조차도 현재 지금 합작을 하면서 설립을 하면서 배터리 셀 업체들하고 계속 수혜를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중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가 지금 R&D 사업적을 지금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말은 즉슨 지금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있어가지고 여러 완성차 제조사들이랑 지금 대규모로 배터리 생산 캐파를 늘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재무 자체가 영업이익이 지금 큰 폭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도 뭐 다른 배터리팩 자체 완성차 업체들도 굉장히 많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의 실적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해외랑도 계속 R&D 사업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 공급 협약을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번에 3분기부터 해서 지금 실적이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아직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오래 안 된 부분이고 올해 1월부터 지금 상장을 했다라고 지금 상장을 한 건데 그 부분대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많이 죽었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에너지 솔루션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진 거죠. 기대감도 많이 떨어졌고 전분기에 있어가지고 1분기, 2분기 때는 과연 LG 에너지 솔루션이 얼마나 이 시장 배터리 시장에서 얼마나 점유율을 차지하고 얼마나 영업이익이 증가를 할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그 기대감이 지금은 좀 많이 죽고 다시 그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배터리 관련주들을 저는 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대장주들이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주가가 좀 반영을 하고 어느 정도 밸류를 좀 위치하게 되면 그 밑에 이제 소부장주들을 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일단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얼마나 주가가 탄탄하게 방어를 해주고 그에 따른 수익성을 견인을 해주면서 주가가 반영을 해주냐 그 부분을 본 다음에 그 밑으로 좀 소부장주들을 지금은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현재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